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동법 카페온. 오늘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지나면 또 연휴가 기다리네요. 그리고 이 10월 달은 대체 공휴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좀 쉬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이게 언제 쉬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대체 공휴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휴 때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비밀입니다. 그 관련 법령이 한 3가지 정도의 법령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이제 3가지가 이제 규율하고 있는데, 가장 모법이 되는 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사가 이제 대체 공휴일이니까, 대체 공휴일은 이제 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조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이제 포괄적으로 개방적으로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공휴일 지정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니까 이 공휴일에 대한 시행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언제부터죠? 2020년 1월 1일이니까 작년 1월 1일이죠. 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올해 1월 1일, 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뭐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공휴일이라든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뭐 5인 미만도 적용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가장 관심 많은 이제 그 대체 공휴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 3조에 이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1호의 내용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1호에는 이제 어린이날하고 국경일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하고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하고 중복되는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2호 내용은 설이나 추석이 일요일하고 겹치는 경우. 토요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토요일하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설이나 추석은 일요일하고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3호 내용은 이제 지금 얘기했던 어린이날, 국경일, 그다음에 설, 추석 제외한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날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기타 공휴일이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날,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휴일이 거의 없을 텐데 5월에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는 음력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공휴일은 다 양력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음력으로 된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죠? 부처님 오신 날, 뭐 설날, 추석날, 그 3가지는 음력으로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3호 내용은 부처님 오신 날이 어린이날하고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체가 된다. 근데 이런 날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 있더라고요. 2025년도 어린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그날이 4월 초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뭐 자연스럽게 아실 내용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4년 후입니다. 4년 후. 그러면 2항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2항에 대한 내용은 대체 공휴일이 다른 대체 공휴일하고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추석이
뭐 예를 들면 개천절하고 겹친다든지 그때 추석 즈음에 이제 개천절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추석은 또 음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변동이 있죠 항상. 그래서 추석이 개천절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또 다른 대체 공휴일하고 겹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석, 개천절, 일요일이 이렇게 겹치게 세 가지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30년 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아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넘어가셔도 뭐 직장 생활하는데 큰 이변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망의 사망의 경우에는? 내용은 네. 대체 공휴일하고 이제 토요일하고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금요일에 겹쳐가지고 토요일 날 대체가 되는 경우, 토요일 날 대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비공휴일이라는 게 월요일 날, 월요일이겠죠. 예. 월요일 날 쉬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자료로 조금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렵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한번 딱 보아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연휴 대체 공휴일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